혹시 여러분 냉장고 속 반찬통에서 푸르스름한 곰팡이 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 며칠 전에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상하는 걸까요? 특히 한 번에 대용량으로 반찬을 만들 때면 3분의 1은 버리게 되는 미스터리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대용량 반찬을 처음 만든 그 맛 그대로 한 달 이상 보관하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냉장고 속 반찬의 수명을 늘려주는 셰프들의 특급 노하우를 파헤쳐 봅시다. 멸균의 시작, 용기 소독의 중요성. 대용량 반찬 보관의 첫 단추, 바로 용기 소독입니다. 여러분은 반찬 용기를 그냥 설거지하고 물기만 말려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세한 세균 포자가 용기 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잔여 세균들은 반찬 속으로 침투하여 마치 시한폭탄처럼 부패를 가속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는 바로 열탕 소독입니다. 유리 용기를 끓는 물에 5분 이상 푹 담가 멸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용기를 처음부터 찬물과 함께 넣고 끓여야 열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온도를 올려줘야 하는 거죠. 만약 플라스틱 용기라면 열탕 소독은 어렵습니다. 대신 베이킹소다 1대 식초 10비율로 섞은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거나 끓는 물을 부어 1분간 살균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 작은 과정이 반찬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려줍니다. 수분은 세균의 놀이터, 완벽한 수분 제거 기술. 반찬이 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분입니다. 미생물 즉 세균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수분이 곧 세균의 놀이터이자 고속도로인 셈이죠. 특히 나물 반찬이나 김치처럼 수분이 많은 반찬을 담을 때 보관 용기와 뚜껑에 단 1%의 물기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미세한 물 한 방울이 부패의 씨앗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용기 소독 후 에어드라이 방식으로 완전히 건조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깨끗한 행주나 종이 타월로 닦는 것도 좋지만 자칫 섬유 잔여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소독 후 물기를 털어내고 뒤집어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도자기처럼 뽀송뽀송하게 말려야 합니다. 소분의 마법, 미생물 오염의 연쇄 반응 차단. 대용량 반찬을 만들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하나의 큰 통에 모두 담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큰 통에서 젓가락이나 국자로 반찬을 덜어내는 순간 외부의 미생물이 대거 침투합니다. 우리의 젓가락에는 침, 손에는 수많은 세균이 묻어있고 이것이 반찬 전체로 퍼지면서 미생물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소분의 마법입니다. 반찬을 만들자마자 먹을 만큼의 양의 2 내지 3일치를 작은 용기 3개에서 4개에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용기가 오염되어도 다른 용기들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소분할 때는 절대 먹던 젓가락이 아닌 전용 도구나 새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찬별 보존 과학 레시피. 반찬의 종류에 따라 보존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볶음류, 멸치볶음, 진미채 등 기름의 코팅 마법. 이런 볶음류는 수분 함량이 낮아 비교적 오래가지만 산패되기 쉽습니다. 볶을 때 식용유를 충분히 사용하여 재료 표면을 코팅해야 합니다. 이 기름 코팅막이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 산화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 염도와 당도를 높여주면 삼투압 원리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림류, 뜨거울 때 담아라. 장조림 같은 조림 반찬은 뜨거울 때 바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진공 포장 원리와 유사합니다. 뜨거운 김이 용기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고 식으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져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마치 통조림처럼 외부 세균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나물류, 식초 한 방울의 기적.
가장 빨리 상하는 반찬 바로 나물류입니다. 나물은 수분 함량이 높고 조리 과정에서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되어 미생물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때는 식초 한 방울이 기적을 만듭니다. 나물을 무칠 때 양조식초나 현미식초를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은 pH 농도를 낮춰 세균 번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물론 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이 방법은 상큼한 나물 맛은 살리고 보존력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냉장고 위치의 전략, 문짝은 위험지역. 반찬을 어디에 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생각보다 온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온도가 자주 변하고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냉장고 문짝입니다. 문짝은 여닫을 때마다 외부 온도에 노출되어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이곳은 반찬이 아닌 비교적 온도 변화에 강한 음료나 소스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통은 냉장고의 가장 안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곳이 냉각기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을 때 용기 사이에 틈을 두어 냉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반찬통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냉기가 차단되어 일부만 시원해지고 가장자리의 반찬은 부패하기 쉬워집니다. 마치 빽빽한 교실처럼 약간의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용량 반찬 보관의 5가지 핵심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열탕 소독으로 용기를 멸균하고. 둘째, 완벽하게 수분을 제거하며. 셋째, 젓가락 오염을 막기 위해 소분하고. 넷째, 반찬별 과학적 보존 레시피를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냉장고 안쪽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까운 반찬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장고 라이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는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